전국의 모든 수영장 용품점 선반에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보다 무게당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놓여 있지만 이 물질의 진가를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종의 소금입니다. 가격은 1kg당 단돈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 소금을 밀봉된 트레이에 담아 천장에 넣어두면 전력이나 움직이는 부품 없이도 매일 방 안에 덮고 찌는 오후의 열기를 삼켰다가 서늘한 밤 공기 중으로 다시 방출합니다. 1948년 한국의 한 화학자가 이를 활용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창문형 에어컨이 등장했고 이 기술은 한국의 건축계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약 5만 원이면 이 시스템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허가증도 업자도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필요한 부품, 정확한 배합 비율, 제작 방법,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단 하나의 실수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작의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숫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물리학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 1kg의 온도를 섭씨 1도 올리려면 1kg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이제 황산나트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 소금 1kg이 녹을 때 무려 55kg 이상의 엄청난 열을 흡수하는데 여기서 신기한 점은 그러는 동안 소금 자체의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소금을 더 뜨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결정을 부수고 고체를 액체로 바꾸는 데 사용되며 그 사슬 안에 갇히게 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잠열 수문열이라고 부릅니다. 냄비에 담긴 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과 팔팔 끓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우는 과정은 느리고 일정합니다. 끓는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녹는 소금도 똑같은 작용을 하지만 온도계 상에서 우리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온도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바로 핵심 비결입니다. 황산나트륨 식수화물은 섭씨 약 32도 부근에서 녹습니다. 따라서 오전 내내 천장에 완벽히 비활성 상태로 머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방 안 온도가 불쾌할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소금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녹기 시작하면서 정확히 여러분이 열을 빼앗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공기 중에 열을 흡수합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학적 성질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스펀지가 아닌 배터리로 만드는 부분은 바로 재설정 초기화 기능입니다. 밤이 되어 기온이 섭씨 32도 아래로 다시 떨어지면 소금은 다시 얼어붙으며 낮 동안 저장했던 열을 시원한 밤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아침이 되면 결정들은 다시 단단한 고체가 되어 완전히 충전됩니다. 차가움으로 충전하고 냉기를 방출하며 압축기나 움직이는 부품 없이 이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단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는 1948년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어진 최초의 집을 실패로 이끈 결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공학적으로 우회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해집시다. 결과물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정직한 결과물과 실망한 제작자 사이의 차이는 이 단 한 가지, 기대치를 올바르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것은 밀봉된 상변화 패널입니다. 곧 다룰 두 가지 첨가제로 처리한 황산나트륨을 평평하고 밀봉된 용기에 담아 방의 높은 곳인 천장 빈 공간, 다락방 바닥 또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의 상자 등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밤에 열을 환기시키는 방법과 짝을 이루면 그것이 이 기계의 전부입니다. 버튼도 없고 전원 코드도 없으며 계절마다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유지관리 일정도 없습니다. 이 패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기후에서 제대로 된 크기의 패널은 오후의 최고 기온을 섭씨 2, 4도 정도 낮춰주며 가장 뜨거운 시간대 내내 그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치솟는 기온 그래프를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오후 3시의 방 온도가 섭씨 35도까지 치솟는 대신 섭씨 28, 29도 선에서 멈추어 소금이 제 역할을 하는 동안 그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 패널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재료를 단 하나라도 사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방 온도를 섭씨 18도까지 뚝 떨어뜨려 주지는 못합니다.
이 플랫폼의 썸네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섭씨사도의 기적의 상자가 아닙니다. 얼음이나 전력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그런 것을 파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환상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 기온을 깎아내고 완충제 역할을 하며 여러분의 방을 위한 열플라이 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그 성능만큼은 확실합니다. 두께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1제곱미터 크기의 소금 패널 하나가 수십 배 더 두꺼운 벽돌벽과 거의 같은 양의 오후 열기를 완충할 수 있으며 무게는 그 벽돌벽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고 부품 비용은 약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 부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재 목록에서 이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찾아낸 거의 무료로 집을 시키는 60가지 방법, 즉 에어컨이 등장하기 전에 사용되던 방식들을 한 곳에 모아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무료 냉방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지 마십시오. 다음 내용이 바로 기기 판매 회사들이 여러분이 절대 알아내지 못하기를 바라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완벽한 쇼핑 목록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약 5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주원료는 망초라고도 불리는 황산 나트륨 십수화물입니다. 비싼 마진을 주고 화학용품 카탈로그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장 용품점이나 원예 용품점이 저렴한 구입처이며 이곳에서는 황산 나트륨이 pH 중성 첨가제나 토양 계량제 명목으로 대량 판매되고 있어 가격이 보통 1kg당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작은 방 하나를 덮을 단일 천장 패널의 경우 대략 7쿠크 정도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약 3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두 번째 품목은 증점제인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수년간 지속되는 패널과 한 달 만에 망가지는 패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렴한 기저귀에 들어있거나 토양 보습제로 판매되는 것과 동일한 폴리아크릴산 나트륨인 고흡수성 수지 소량이 소금을 부유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소금 무게의 3, 4%만 있으면 되며 비용은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품목은 붕사입니다. 맞습니다. 세탁용품 코너에 있는 그 붕사입니다. 역시 무게의 3, 4%가 필요하며 이 전체 제작 과정의 숨은 영웅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확히 다루겠지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패널은 밤에 재충전되는 것을 조용히 거부할 것입니다. 한 상자에 약 6천 원 정도 하며 수십 개의 패널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용기의 경우 깊은 것은 피하십시오. 다이소에서 파는 식품 용기, 옆으로 눕혀놓은 납작한 플라스틱 병 또는 열로 밀봉된 파우치처럼 평평하고 얇으며 밀봉이 가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약 6천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가 듭니다. 선택사항으로 약 6천 원짜리 디지털 온도계를 준비하시면 추측하는 대신 패널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야간 환기를 위한 선택적인 선풍기뿐입니다. 패널 자체는 전기를 전혀 소모하지 않습니다. 총 비용은 대략 5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 각 부품들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첨가제들이야말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목록에 있는 모든 부품은 특정한 고장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학적인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기의 모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은 용기벽을 통해 소금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을 깊은 양동이에 담아두면 얇은 바깥쪽 표면만 녹았다가 얼뿐입니다. 안쪽 핵심 부분은 아무 쓸모없이 남아있게 됩니다. 평평하고 얇은 트레이는 같은 무게라도 훨씬 더 많은 소금을 방 안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실제 하루의 온도 주기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충전되고 방전됩니다. 얇고 넓은 것이 깊고 좁은 것보다 항상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시도를 실패로 끝내버렸던 문제에 대한 첨가제입니다. 황산 나트륨은 가열될 때 화학자들이 말하는 비조화 용융 현상을 겪습니다. 깨끗하고 균일한 액체로 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층이 분리됩니다. 무거운 고체는 바닥으로 가라앉아버리고 소금이 식었을 때 다시 용해되기를 거부합니다.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많은 소금이 제 역할을 잃고 떨어져 나가 결국 패널은 죽은 침전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48년 한국의 화학자가 지었던 최초의 집을 실패로 이끈
결정적인 결함이었습니다. 당시 소금통은 약 2계절 반 만에 층이 분리되었고 그 프로젝트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저귀에 들어가는 고흡수성 폴리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혼합물을 게일 형태로 걸쭉하게 만들어 소금 결정이 가라앉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부유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그 1000원어치의 가루가 과거의 실패와 지금 여러분이 만들 정상 작동하는 패널 사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은 붕사인데 이것은 정반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순수한 망초는 관행각이라는 아주 성가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의 온도가 섭씨 32도 훨씬 아래로 떨어져도 고집스럽게 액체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어는 과정을 완전히 건너뛰어 버립니다. 다시 얼지 않는다는 것은 재충전이 안 된다는 뜻이며 해가 뜰 때까지 여전히 액체 상태인 패널은 내일의 열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붕사가 조액제 역할을 합니다. 결정이 형성될 수 있는 씨앗을 제공하여 소금이 매일 밤 적절한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굳어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배치 방법은 방에서 가장 단순한 규칙을 따릅니다. 열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패널은 천장, 다락방, 창문, 꼭대기 등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열이 모이는 곳에 배치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모든 부품과 그 부품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대를 치우고 장갑을 끼고 약 1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제작 자체는 정말 간단합니다. 정밀함은 노동력이 아니라 비율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재료는 소금의 일정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황산나트륨 10수화물 국회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에 대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0수화물은 이미 수화된 상태입니다. 10이라는 말은 각 결정에 10개의 물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제대로 수화된 형태를 샀다면 물을 추가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무수 황산나트륨을 구했다면 10수화물 비율을 맞추기 위해 물을 추가해야 합니다. 비율은 무게 기준으로 대략 물 44대 소금 56입니다. 섞기 전에 어떤 형태의 소금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제 첨가제인데 둘 다 소금의 무게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붕사 3, 4%와 폴리머 증점제 3, 4%를 계량하십시오. 소금 9kg의 경우 각각 약 300g 정도입니다. 이것들을 한쪽에 치워둡니다. 다음으로 소금을 녹는 점 이상으로 데워줍니다. 섭씨 38도에서 43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중탕하면 소금 온도가 32도를 넘어가면서 액체 슬러시 상태로 변합니다. 뜨거울 필요는 없고 그저 임계점만 넘기면 됩니다. 소금이 액체가 되면 먼저 붕사를 넣고 저어서 완전히 녹인 다음 계속 저으면서 폴리머를 천천히 첨가합니다. 폴리머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물 같은 슬러시에서 젖은 콘크리트에 더 가까운 형태로 숟가락 끝에서 혼합물이 걸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걸쭉해지는 것이 바로 층분리 해결책이 실시간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용기를 채우십시오. 여기서 패널을 터지게 만드는 단 하나의 실수가 나옵니다. 상단에 여유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소금도 물처럼 얼 때 부피가 팽창합니다. 각 용기를 80, 90% 정도만 채우고 공간을 남겨두지 않으면 첫 번째 추운 밤에 밀봉된 부분이 터져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밀봉하십시오. 뚜껑을 느슨하게 닫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수화물 비율이 바뀌어 패널이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파우치는 열로 밀봉하고 뚜껑에는 고무 패킹을 사용하며 나사산에는 테이프를 감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용기 하나에 날짜를 적어 라벨을 붙인 뒤 테스트용으로 따로 빼두십시오. 그것이 매 계절마다 상태를 확인할 용기입니다. 하룻밤 동안 모든 것을 식히고 굳게 내버려 둡니다. 아침이 되면 설치할 준비가 완료된 단단한 고체 패널이 완성됩니다. 패널이 굳고 밀봉이 완료되었다면 설치는 두 가지 핵심으로 요약됩니다. 열이 있는 곳에 패널을 배치하는 것과 밤에 그 열이 빠져나갈 곳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배치입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이중 천장 타일 위에 올려놓아 시야에서 완전히 숨기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접근할 수 있다면 냉방을 원하는 방의 다락방, 바닥 바로 위에 패널을 평평하게 깔아두십시오. 두 방법 모두 불가능하다면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얕은 상자를 만들고 그곳에 패널을 쌓아두십시오. 대략적인 시작점으로 방 크기에 비례하여 바닥 면적 15제곱미터당
1제곱미터 크기의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오후가 유독 덥다면 패널을 더 추가하십시오. 소금이 많다는 것은 패널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 전에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전체 시스템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기 때문에 두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밤에 열을 방출할 수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패널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가워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충전되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창문을 여십시오. 집안 전체의 환풍기나 선풍기를 가동하십시오. 다락방을 환기시키십시오. 맞바람이 불도록 하십시오. 어떤 방법을 쓰든 밤 공기가 낮 동안 소금에 저장된 열을 밖으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그런 야간 배출 과정이 없다면 딱 하루 오후만 시원함을 느끼고, 다음 날부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따뜻한 액체 트레이가 되어버립니다. 안전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이 점이 바로 이 제작 방식이 기계적인 모든 시스템을 능가하는 부분입니다. 밀봉되어 있습니다. 패널은 완전히 비활성 상태입니다. 황산 나트륨은 무독성이고 문자 그대로 지난 100년 동안 화재로 판매되어 왔으며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압력이 가해져 있고 셀 위험이 있으며 면허를 가진 기술자가 필요한 기존 에어컨 시스템의 냉매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금 배터리는 그저 가만히 놓여 있을 뿐입니다. 유지 관리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라벨을 붙여둔 테스트 유닛을 꺼내서 확인하십시오. 소금이 뚜렷한 층으로 분리되는 것이 보인다면 증점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니 다시 데워서 젓고 다시 밀봉하십시오. 그것이 유지 관리의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패널을 만들고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비판적인 시청자들이 댓글에서 물어볼 법한 것. 과연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단, 설치 조건에 대해 솔직하게 인지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실제 데이터 수치와 현실적인 한계를 살펴봅시다. 측정된 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이와 같은 등급의 상변화 물질들은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전역의 계측 장비가 설치된 건물들에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반복적으로 일치합니다. 기후와 설치된 물질의 양에 따라 실내 최고 온도는 섭씨 몇 도가량 떨어지고 냉방 에너지는 10%에서 30% 사이로 감소합니다. 한국의 한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몇 센티미터 두께의 소금 기반 상변화 물질이 그보다 수십 배 두꺼운 벽돌벽과 거의 맞먹는 오후 열기를 완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여러분이 차고에서 만든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전문가용 버전인 셈입니다. 일반 주택 소유자 규모에서도 직접 만든 사람들의 후기가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건조한 기후에서 문서화된 한 사례를 보면 밀봉된 소금 용기와 야간 환기용 박스 선풍기 단 한 대를 사용하여 오후의 최고 기온을 섭씨 몇 도가량 떨어뜨렸습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온도계 하나를 들고 주말 동안 해낸 일입니다. 이제 기기를 팔려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솔직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5만 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따뜻한 밤이 이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가 진 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습한 지역, 예를 들어 한여름의 제주도나 부산 해안가, 남부 지방 등에 살고 있다면 소금이 다시 얼 수 있을 만큼 차가워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쓸모없는 액체 트레이로 전락해버립니다. 야간 재설정이 안 되면 냉방도 안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최고 기온을 깎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완벽히 대체하지는 못하며 방온도를 섭씨 4도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이 플랫폼의 썸네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패시브 소금 패널은 완충제이지 냉장고가 아닙니다. 셋째로,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소금은 금방 분해되어 성능이 떨어집니다. 붕사와 폴리머를 생략하면 패널은 몇 주 만에 기능을 상실합니다. 첨가제는 선택적인 장식이 아니라 이 시스템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이 시스템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곳은 일교차가 큰 건조한 대륙성 기후입니다. 한국의 내륙지방, 산간지방 등 건조하고 밤에 서늘해지는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뜨거운 오후와 서늘한 밤,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목적에 딱 맞는 환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돈 5만 원과 오후 한나절의 작업으로 여러분은 더울 때 방의 열을 흡수하고 서늘할 때 방출하며 단 1와트의 전력도 쓰지 않고 내일 또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에서 갓 튀어나온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1948년 한국의 한 뛰어난 화학자가 혹독한 한국의 겨울철에 집을 난방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물질인 황산나트륨, 즉 망초입니다. 냉방산업계가 창문형 에어컨을 전국에 팔아치우기 위해 조용히 실험적이고 신뢰할 수 없음이라는 폴더에 처박아 두었던 바로 그 화학 기술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결함은 층분리 현상이었지만 여러분은 과거 그녀에게는 없었던 천원어치의 폴리머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녀의 아이디어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 시스템을 팔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금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저 섭씨 32도에서 녹을 뿐입니다. 1948년에도 섭씨 32도에서 녹았고 오늘 밤 여러분의 천장에서도 섭씨 32도에서 녹으며 동네에 있는 모든 에어컨의 보증기간이 끝난 지 한참 후에도 여전히 섭씨 32도에서 녹을 것입니다. 판매업자도 허가증도 유지보수 계약도 냉매도 필요 없는 그저 순수한 물리학일 뿐입니다. 트레이에 밀봉된 채로 늘 해오던 일을 묵묵히 할 것입니다. 이 지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50년 동안 지속되고 절대 고장나지 않는 물건으로는 돈을 벌 수 없었기에 여러분에게 팔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지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여름밤 날씨가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해가 진 후 서늘해지나요? 아니면 계속 더운가요? 그 대답 하나가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집에서 작동할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패널을 직접 만드신다면 다시 오셔서 온도계 수치를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온도계의 설치 전후 수치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2번 팔아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최고의 공학 기술이 묻혀버렸다고 믿으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1869년 한국의 왕립기관 문서에 기록된 과거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병원 전체를 냉방하기 위해 사용했던 창문 설계 방식과 현대의 건축 법규가 그 방식을 조용히 없애버린 이유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